나는 이 이야기를 경고처럼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래 살아온 사람이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하나의 경험담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잠은 잤는데도 힘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밤을 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밤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꾸 깨고 아침이 되면 더 지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 체력이 약해졌나 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매일 밤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아주 사소한 물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소리도 거의 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에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기운을 만든다. 처음에는 그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눕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생각, 말하지 못한 감정, 억울함과 걱정이 잠자리에 함께 들어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반대로 계속 깨워두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50을 넘기면 사람은 불편함에 익숙해집니다. 조금 피곤해도 그럴 나이지 하고 넘기고 마음이 산란해도 요즘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늘 기운이 없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크게 아픈 곳은 없지만은 늘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괜히 말수가 줄어드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밤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마음 한켠이 늘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낮에도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은 채 다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한 물건의 이름을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물건이 당신의 밤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조용히 기운을 돌려주는지 아니면 말없이 빼앗아가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문제만 경계합니다. 큰 병, 큰 사고, 큰 실패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작은 습관, 작은 물건, 작은 자극이 매일 밤 조금씩 사람을 말립니다. 나는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자기 밤을 돌아볼 나이가 되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 곁에 있는 것이 과연 당신을 쉬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게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지금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그런 작은 것이 특히 밤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에너지를 조용히 고갈시키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은 낮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 몸과 마음은 하루 중 가장 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음 날을 버틸 힘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밤은 아무거나 곁에 두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 그리고 잠든 뒤에 몇 시간은 사람의 에너지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옆에 있는 작은 자극 하나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자꾸 사소한 건데,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며 그 사소함이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힌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큰 소음보다 작은 반복이,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이 사람의 기운을 먼저 말립니다. 밤에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말은 무슨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뇌는 완전히 잠들어야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것이 계속 신경을 건드리면 뇌는 잠을 자는 척만 할 뿐 깊이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나타납니다. 눈은 떴는데 머리는 무겁고 몸은 누워있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더 힘들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밤새 에너지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아주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잠이 얕아졌습니다. 그분은 늘 자기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방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도 계속 마음을 깨우는 것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익숙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 물건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잠든 뒤에도 마음 한켠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밤에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낮에는 역할을 쓰고 살아가지만 밤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옆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덜 자도 회복이 되었고 자극이 있어도 몸이 알아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몸은 더 이상 대신 견뎌주지 않습니다. 그날의 밤을 그대로 다음 날로 넘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특별히 큰 일이 없어도, 특별히 아픈 것이 없어도 늘 기운이 빠져있는 느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나이에서만 찾으면 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겁주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밤에 무언가를 곁에 두었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극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에너지는 눈치채지 못한 사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것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쳐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밤에 함께 있는 것이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언젠가 몸과 기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작은 자극이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왜 오랫동안 무시해 왔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에 주름이 늘어나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달라지는 것은 회복의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무너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면서부터는 그 하룻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딘가 늘 기운이 빠져 있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미 지쳐있는 얼굴을 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유 없이 힘이 없어요. 마음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원인을 나이나 책임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밤이 깊어졌는데도 완전히 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중년 이후의 피로는 큰일 하나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자극들이 밤마다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낮에 받은 상처, 말하지 못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 그리고 그 곁에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 작은 물건 하나가 더해질 때 밤은 더 이상 회복의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밤에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낮에는 바쁨으로 덮어둘 수 있었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정적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작은 자극이 그 정적을 깨트리면은 마음은 끝내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낮에도 달라집니다.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마음의 여유부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소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완전히 힘을 빼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쉬면 뒤처질까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마음까지 쉬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이 밤에도 이어질 때 작은 물건 하나가 그 불안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불안을 달래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마음을 계속 깨어있게 만들고 에너지가 빠져나갈 통로를 열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사람이 싫어졌어요. 괜히 모든 게 귀찮습니다. 이 말들은 성격이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세상을 견딜 힘부터 잃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쉬고 있는가? 잠은 자고 있는지 몰라도 마음까지 쉬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밤의 환경이고 곁에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일 나이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버티는 것이 답이 되는 시기도 지났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그 시작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작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곁에서 떼어놓는 것만으로도 밤과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무언가를 더 배우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크게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을 바꾸라거나 생활을 완전히 고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밤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밤은 하루를 연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까지 나처럼 살아갑니다.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작은 자극을 곁에 둔 채 잠들려고 합니다. 그 결과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밤을 보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곁에 있는 것들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마음을 끌어당기는가 아니면 조용히 놓아주는가. 이 기준 앞에서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밤에 필요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쯤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은 하나쯤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작은 빛, 작은 소리,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잠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그리고 얕은 잠은 다음날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잠자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는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루 동안 받은 말들, 상처, 비교, 걱정을 문 앞에 두고 들어오라고. 그것들은 아침에 다시 다뤄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날일수록 밤을 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면 그 말을 잠자리까지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당신의 에너지를 밤새 붙잡아 두려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더 지치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하는데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해질 뿐입니다. 그 배려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조금 멀리 두는 것, 잠자기 전 마음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들은 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밤은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중년 이후의 평안은 새로운 목표에서 오지 않습니다. 밤에 얼마나 잘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서 옵니다. 에너지를 되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밤을 가볍게 보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싸우지 않았고, 밤에 증명하지 않았고, 밤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밤을 지켜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삶의 기운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일상과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 말을 따라와 주셨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밤을 다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시선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큰 결단보다 작은 자각 하나가 훨씬 오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에너지를 되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쉬고 더 열심히 살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에너지는 어디선가 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밤은 그 지킴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람의 말, 상황의 압박, 마음의 흔들림. 그러나 밤까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몸과 마음은 회복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밤에 곁에 두던 작은 것을 조금 멀리 두기 시작한 뒤 잠이 깊어졌다고 말하던 사람들, 아침에 덜 무겁고 괜히 짜증이 줄었다고 말하던 사람들,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에너지가 더 이상 밤마다 빠져나가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솔직해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반응하고 조금만 편안해져도 금세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삶은 정직해야 합니다. 몸을 속이지 않고 마음을 다그치지 않는 정직한 말입니다. 혹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방을 한번 둘러보게 된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장 없애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나를 쉬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친절해질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합니다. 밤에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지혜입니다. 에너지는 강한 사람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밤을 아끼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경고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본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하나의 관찰로 남기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 밤마다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다면 작은 선택 하나로도 에너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고 당신의 속도입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가볍게 밤을 건너가십시오. 그러면 낮도 조금은 쉬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고 싶습니다. 밤에 곁에 두는 것은 작아 보여도 당신의 기운과 함께 잔다. 그러니 그 자리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가벼워야 한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